저랑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 번 보신 분들은 간단하게 복습한다 생각하세요. 제가 통합사회, 한국사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 있죠. 자, 어머니들 머리 안에 다 들어있는지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얘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수능이 있는데요. 어머니 알고 계시겠지만 국영수를 지금도 엄청 강조하세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국영수 없이 대학 못 가요, 어머니. 그래서 국영수는요, 숨 쉬듯이 하셔야 돼요. 3년 내내.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아이가 입학을 하면 수능 보는 진도까지 진도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학교에서 진도 끝나려면 몇 년 걸리죠? 3년 걸려요, 어머니. 3년. 요렇게.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가르치는 통합사회, 그 다음에 한국사, 그리고 원래 제 과목은 아니지만 통합과학까지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얘네들 셋은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 전부 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필수 과목인 거 아시죠? 근데 얘는 3년 동안 배우지 않아요. 이 세 과목의 공통점이 몇 년 동안 진도 나가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 전부 다 끝나요, 어머니. 고1 1년 동안 딱.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학년 때 이거 안 배워요. 3학년 때 이거 안 배워요. 그리고 지금 보는 수능. 알아서 제주껏 안 까먹고 있다가 2년 후에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머니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보는 요렇게 세 과목은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보는 중3 때예요. 이거 외엔 답이 없어요, 어머니.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진짜 눈치 빠른 어머님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인 체제가 10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머, 너는 네 과목인데 왜 이게 10년 이상 안 간다고 얘기하니? 만약 10년 이상 간다면 국가가 눈치가 더럽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다른 설명회 때는 이런 얘기 안 드리죠. 오늘 왜 드리냐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까요? 얘네 수능 과목, 어머니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 수능 과목 몇 개죠? 6개예요. 그게 이거예요. 국영수, 통사, 한국사, 통과. 그러면 얘네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만 똑바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 국영수 대부분 다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선행해갖고 오시잖아요. 그럼 얘네는요. 고1이 끝나면 수능 6개 과목이 끝나버려요. 이걸 선행을 한 애들은요. 그런데 이걸 선행한 애들 중에 상당수가 이걸 못해요, 어머니. 이것만 해가지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신이 안 나와요. 그죠? 자, 내신은 안 나오는데 과목 6개는 다 끝났어요. 고1 끝나고. 근데 공부는 잘해요. 경쟁은 심해요. 내신만 안 나와요. 애는 똑똑해요. 그리고 애가 막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진짜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검정고시 보겠다는 애가 줄을 쓸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장담하는데요. 내년, 내후년에 여기 검정고시 대비반 나올 거예요. 대치동이 제일 빠를걸요? 근데 어머니 그걸 원하세요? 물론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중요한 건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학교 틀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어머니가 대답해 보세요. 국영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랑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랑 방법이랑 어느 쪽이 훨씬 더 많죠?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기 설명회 많이 다녀보신 분들, 진짜 설명회 잘하는 학원, 정말 잘하는 소장님들 공통 주제가 뭐죠? 이제는 수능판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바꾼다. 이런 제목으로 설명회 엄청 많이 하죠. 그분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선생한테 뭐 받아먹은 거 없어요. 근데 그 얘기 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머니 잘못하면요. 이거 내신 꽉 안 잡아주시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 애가 검정고시 보겠다는 말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걸 어머니가 방어하시기 진짜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나 할래. 이거는 막을 수 있죠. 엄마 내 친구도 해. 얘도 해. 얘도 해. 얘도 해. 얘도 해. 우리 반 애들의 3분의 1이 학교를 안 나와. 그럼 그때 어떡하실 거예요, 어머니? 사태 심란하죠. 그래서 지금부는 이거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저 빈말 안 해요, 어머니. 분명하게 검정고시생은 2년 후부터 늘어날 거예요. 반주원, 넌 입시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런 얘기를. 어머니 저 밥 먹고 이것만 해요. 심지어 9년 전에 통합사회 생겼을 때 저 왜 통합사회 가르쳤는지 아세요? 저 원래 고3 수능 강사죠. 저 메가스터디 사탐 대표 강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공무원 수업을 하다가 여기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수능 과목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해준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걸 시작했던 거예요. 1년 후에 국가가 수능 과목 만들기 좀 애매하다. 근데 이미 애들은 너무 많이 늘어나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고1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잖아요. 문제는 결국 수능 과목 되잖아요, 어머니. 제가 4년 전에 이과 애들한테도 사탐 풀릴 겁니다. 예상했거든요. 그대로 되잖아요, 어머니.
제가 뭐라 그랬죠? 4년 전에 저한테 와서 설명해 들은 어머니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처럼 조선시대까지 전근대사가 말도 안 되게 국사의 4분의 1, 25%만 수업하는 이 체제는 분명히 무너집니다. 이거 대학에 있는 교수들, 전공자들, 자기 전공이 이런 취급을 고등학교 수능에서 받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분명히 무너집니다. 무너졌잖아요, 어머니. 지금 조선시대까지 비중이 35.7%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예상하는 거 많이 틀리지 않아요, 어머니.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학원계에 정말 슬프지만 시조세잖아요. 그죠?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어머님들은 저에 대해서 얼추 아시니까 얘기인데 저 진짜 강산이 2번 이상 변했어요. 학원 강사하면서. 어머니 제 말 믿으셔도 별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요거 그래서 어머니 꼭 준비하셔야 되는 체제가 지금 보는 고1 들어가기 전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끝내세요. 어머니. 실제로요. 이 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2개는 끝내세요. 그 2개는 애가 제일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부터 끝내세요. 제가 제 과목이어서 통사 한국사를 먼저 끝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어머니가 아니면 아닌 것 같다. 그럼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통합과학은요. 남의 과목 얘기하는 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어머니가 지금 시간표 쭉 이 동네 거 다 보셨죠? 통합과학 선생님이 많아요? 아니면 통합사회 선생님이 명수가 많아요? 이쪽이 훨씬 많죠.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치동은요. 99%가 이과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과기 때문에 과학탐구 선생님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 과학탐구 선생님이 99%가 이과니까 90% 이상이 다 과학 선생님이었던 거죠. 사회 선생님이 없어요, 어머니. 실제로 사회과를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는 통과 선생님들이 내년, 후년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시는 것처럼 충분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력이 돼요. 그러니까 내신반도 많이 열려요. 상대적으로 사회하고 국사는 내신반이 많이 열리지 않아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님들이 많이 현혹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신반 열 때 통사하고 한국사를 묶어요, 어머니. 이거 묶은 다음에 4시간에 끝내는 거 3번 완성. 어머니 알고 계시죠? 이 반이 정말 효과 볼 수 있나요? 네, 못 봐요. 투여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와요. 결론은 지금 보는 이렇게는 수업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통합사회하고 한국사는 평달에 내신 강사 구하기가 너무 힘드세요. 근데 통합과학은 선생님이 현재는 넘쳐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지금 대치동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외곽에 있는 학원들은 어머니 통사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한다 그랬죠. 지금 제가 전화 제일 멀리서 받는 학원이 어디냐면 제주도랑 부산 학원이에요. 하루만 출강해달래요. 이유가 뭐냐면 호텔비랑 비행기값 다 별도예요. 이거 얘네가 출강해달라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전 과목을 다 할 수 있는 사탐 선생님이 없어요. 여기는 그나마 대치동이니까 이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지난 15년 동안의 입시 제도가 사탐 선생님이 전 과목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렸고요. 저는 15년보다 더 이전에 이미 이걸 했었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부분의 제도를 들여다보시면 아 방학 때 통합사회 한국사를 제대로 끝내야겠구나 이 생각은 어머니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하고 나시면 여기에다 이제 제가 붙여드려야 될 얘기가 있는 거죠. 통합사회 한국사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 첫 번째가 뭐냐면 수행평가가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표로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어머니 보통 수행평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한 30% 생각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고2까지예요. 걔네들이 국영수 수행평가가 보통 20% 30%였어요. 통합사회 한국사는요. 보통 수행평가 40%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가 어머니 자녀하고 똑같은 제도인 거 아시죠? 걔네가 지금 보는 수행평가 국영수가 50%대고요. 통합사회 한국사는 50%에서 60%대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비중이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절대 비중이 됐어요, 어머니. 자, 그러면 이거 절대 비중이 됐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3가지는 짚고 갈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수행평가예요. 결론은 글 써야 되죠. 말해야 돼요. 토론하고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배경 지식이죠. 근데 어머니 알고 계시지만 설령 과학이라고 해도 배경 지식은 사회하고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AI다. 작동의 원리 이걸 어디에다가 응용할 거냐? 그거는 과학 분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윤리적인 문제 이걸 법제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사람 사이의 부딪힘을 어떤 걸로 정의롭다는 판단을 내릴 거냐 말 거냐? 이거 전부 다 사회과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배경 지식 너무 중요해졌죠.
그 다음에 어머니 두 번째,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시간이요. 수행평가 대비하려면 학기 중에 시간 많이 필요하죠. 제가 최고로 수행평가 많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봤냐면 한 번에 13개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에 13개 나오면 애들 학교 숙제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애들 학원도 다니잖아요. 그 숙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과감히 여쭤보는 거예요. 국영수 내신 학원을 평달에 학교 다니면서 안 보내실 거예요? 하셔야 돼요. 여기도 써있지만 그건 3년 내내 숨 쉬듯이 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러면 어디서 시간 세이브해야 되죠? 이거요.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 여기서 시간 세이브 못 하시면요. 수행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겨울방학 때 이거 끝내시라고 말하는 제일 큰 이유는 수행평가할 수 있는 시간 세이브 하는데도 이게 너무나 필요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는 확실해졌죠? 첫 번째,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필수구나.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 진도가 다 끝나는구나. 3년 동안 진도 나가는 국영수랑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중3 때 꼭 하고 들어가야겠구나. 하나 아셨잖아요. 두 번째, 시간이 없구나. 우리 애들을 학기 중에 수행평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려면 내가 이거 지금 끝내고 들어가야겠구나. 여기까지는 아셨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드릴게요. 지금 어머니 요거 여기서 끝내시면 어머님들 다 똑같이 매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 애가 입학할 때만 제도가 있다고 해요? 왜 우리 애가 입학하는데 제도가 바뀌어요? 이런 말 매년 하시거든요, 어머니. 매년 제도는 조금씩 바뀌니까. 근데 이 제도의 최대 장점이 뭐죠? 아이가 만약 방학 때 통사, 통과, 한국사를 똑바로 끝내면요. 이 아이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수능 과목 절반이 끝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제도가 나빠요, 어머니? 이거 안 나빠요. 아이가 공부를 똑바로 하지 않고 들어갔을 땐 엄청 헤매는 제도예요. 근데 그렇지만 않다면 굉장히 괜찮은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월 달에 심화 문제 1학기 거 통째로 다 푸는 반을 4번 정도에 완성하는 반을 만든다. 저 이거 왜 만드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똑바로 해서 1등급 확정받고 2학년 때 수시로 합격하는 애들 걔네 만들려고 이 반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반 만든다는 거 미리 오픈하면 따라하는 학원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미리 오픈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 하든 말든 중요한 건 제가 그동안 했던 노하우, 우리 아이들이 했던 노력,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풀이반은 기본적으로 내용정리반 인원이 많아야 그 내용정리 끝낸 상태에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아마도 그 문제풀이반 제가 우리 반 다 완강한 애들부터 등록받고 그리고 비는 자리 있으면 다른 애 넣게 되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 반으로 다 찰 거예요. 제가 왜 다른 데서 듣고 온 애들 안 집어넣냐면요. 저 12주예요. 근데 어머니 알고 계시겠지만 통합사회를 3시간 반씩 12주 하는 데가 거의 없죠. 우리 반 애들하고 딴 애들하고요. 배우고 들어온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 반 아이들은 완벽하게 내용 정리돼 있어요. 얘네 지금 보시면 제가 교재 안에 1단원, 2단원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기침하는 이유가 뭐게요? 사탕물이 넘어가서 그래요. 저 지금 사탕을 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근데 이렇게 말이 돼? 딕션이 되니? 네. 이게 여기 있잖아요, 어머니 사탕. 그러니까 제가 12시간 동안 목이 안 마른 거예요. 이 사탕 제 입 구조에, 구강 구조에 딱 맞는 거 찾느라고요. 2년 걸렸어요. 12종 테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 신기해하는데요. 어머니 이게 자기마다 다 살 방법 찾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되니까 하루에 12시간 수업해도 목이 안 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게 긁혀가지고 목이 쉬잖아요. 그러면 계속 침이 나와주면 이거 안 쉬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아시다시피 되게 건조하죠? 이 상태에서 12시간 하면 대부분 다 맛이 가요. 근데 강사가 목소리가 쉬어서 전달력이 떨어지면 애들 이해도가 엄청 떨어지고요. 수업 흡입력이 뚝 떨어져요. 이거 자기만의 방법 찾아야 돼요. 다만 유일한 단점은 지금처럼 가끔 사탕물이 넘어가요. 요거 어머니 제가 한 단원 끝날 때 보면 요 끝에 8종 교과서 속 이슈 탐구라고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얘네는 수능이에요. 이거 그대로 가서 고3 수능 과목 되는 거잖아요. 자, 고3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다 전국 공통으로 배워요. 하지만 교과서는 8종이에요. 똑같은 걸 가르치더라도 예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시 중에 되게 괜찮은 예시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선생님, 자, 우리 학교가 미래인 교과서 쓴다. 그럼 제가 지문을 미래인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쓸까요? 그럼 애들이 너무 다 맞추잖아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검증은 끝나 있는데
미래엔이 아닌 다른 데서 비슷한 지문 가지고 와야 되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바른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걸 아이가 다 볼 수는 없어요. 저희가 미리 봐서 8종 전부 다 필요한 거 추려놨잖아요. 이 정도까지 들여다 봐야 돼요. 제가 우리 애들은 그 정도까지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풀이반 2월 달에 오픈할 수 있는데 다른 데서 배우고 온 아이들이 그만큼 배웠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반 애들하고 구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보고 있는 이 가운데 반은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 그래서 제가 시간표 얘기는 짚어드렸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만 좀 해볼까요? 자, 지금 뒤에 보시면 교육과정 구분 이런 거 다 해놨는데 요거 넘어가기 전에 저 하나만 여쭤봐요. 어머니 지금 아이들 내신 5등급이에요. 근데 5등급에서 어머니가 두 가지는 짚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학교 내신만 5등급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 보는 거 2029년이죠. 2029년에 수능은 몇 등급이죠? 수능은 9등급이에요, 어머니. 근데 어머님들 계속 5등급만 보셔서 10%, 24%, 32% 이거에만 익숙하시잖아요. 제가 9등급을 잠깐 써드리면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쓰니? 1등급이 전체 4%예요, 어머니. 2등급이 7%고요. 3등급이 전체에서 12%예요. 이거 4등급이 17%거든요. 5등급이 20%고요. 6, 7, 8, 9예요. 결국 우리 아이가 지금 보는 수능에서는 1등급 받으려면 4%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어제 상담 전화를 하나 받아서 다른 분한테 연결을 해드렸는데요. 재수한 아이예요. 여자아이인데 1, 1, 2, 2, 1, 1 나왔어요. 되게 잘 나왔죠. 근데 걔 서울대학교 못 써요, 어머니.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보고 있는 1등급 4%, 이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수능은 1등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하나 짚어야 되죠. 이제 수능 볼 때 사탐, 과탐 따로 없어요, 어머니. 지금 보시면 통사, 통과, 한국사 다 똑같이 공통 과목이잖아요. 이러면 어머니가 조심하셔야 되는 유일한 건 뭐냐면 예체능이에요. 지금 여기 이과 어머니 되게 많으실 거예요.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체능 애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공부 못해서 예체능 가는 거 다 끝난 거 아시죠? 공부 되게 잘해요. 이응대학교 연극영화과 수시 합격생 평균 등급이요. 9등급 기준에 2등급이에요, 어머니. 연극영화과인데. 그러면 얘네가 잘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예체능 애들은요, 어머니. 내신 반영할 때 수시에서 과학이랑 수학을 안 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예체능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수학이랑 과학을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얘네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략적으로 그냥 수학이랑 과학 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사회하고 한국사 할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1등급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게 예년하고 달라요, 어머니.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과탐은 과탐 선택하는 이과 애들만 하면 됐고 문과 애들은 그냥 사탐하면 됐잖아요. 이제는 문이과 공통이고 거기다가 예체능 애들이 함께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예체능 상위권 애들이 애들한테는 엄청난 변수가 될 거예요. 특히 통사 한국사는 얘는 엄청 열심히 해요. 그거 어머니 감안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놓고 제가 여기서 잠깐 짚어드려야 될 거 뒤로 넘어가면서 하나 볼게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꼭 말해드려야 됐던 거 여기 수행평가. 비중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어머니 자녀랑 똑같은 올해 고1이에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에요. 이거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4개 고등학교만 넣은 건데요. 문제는 실제로 예년에 한 30%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50%예요, 어머니. 통합사회 한국사는 뻑하면 50%죠. 근데 너무 죄송한데 이게 상위권 4개 고등학교만 있기 때문에 이렇고요.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이거 6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 많이 수행평가 반영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기왕 말 난 김에 보태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원래 제가 해드리려고 했던 얘기를 지금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수행평가할 때 어머니 너무 기본적인 건데 아이들이 못 따라가는 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은 드리지만 그냥 어차피 저희 반에 등록하시고 어머니 자녀한테 제가 말하는 게 빠르지 어머님이 말씀하신다고 아이들이 그걸 막 받아 쓰면서 암기하지 않아요.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수행평가가 불시에 너무 많이 나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내미 사태 이후로요. 국가에서 내려온 공문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수행평가 가운데 절대 비중 60, 70%는 수업 시간 안에 객관적으로 모두가 보는 곳에서 끝낼 것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 안에 이걸 정말 많이 시키는데요. 제가 남학생도 그렇지만 특히 여학생들 강조하는 거 있거든요. 생리결석 쉬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머니 아시죠?
요즘 애들은 막 무슨 생리결석을 연차를 놓친 직장인처럼 막 서글퍼하면서 끝까지 찾아서 쓰잖아요. 작년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그냥 얘기해. 은광여고예요. 너무 잘해요. 공부를. 전교 2등이었어요. 걔가 이제 시험도 다 끝났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생리결석을 못 쓴 거죠.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안전해 보였어요. 왜냐면 시험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오류 있는 문항 얘기도 다 했고, 그래서 약간 학교도 루즈하게 좀 늘어져 있으니까 얘가 옆반 친구하고 둘이 맞춰서 롯데 월드를 가셨어요. 그날 얘가 빠진 날 수학 시간에 불시에 시험이 이틀 전에 끝났는데 수학생님이 오늘 우리 수행평가 10점짜리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신유형 문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라 그랬대요. 그걸 못했잖아요. 10점이 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교 2등인데 전교 71등까지 내려갔어요, 어머니. 여기 강남이에요. 10점 까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어머니 주의하실 거, 요즘 애들 어머니 생각엔 다 찾아서 하실 것 같죠? 애들 찾아서 못해요. 수행평가예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두 갈씩이에요, 어머니. 일단 핵심부터 얘기하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수미상반. 그래서 맨 처음 얘기하고 왜 그런지 쭉 논리적 근거를 댄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요즘 아이들 100명이면 99명이요. 전부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이랬는데요. 이래가지고 이랬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미괄식으로 끝을 내요. 본인이 하는 모든 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선생님이 들어줄 거라고 착각해요. 선생님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여기 학교 선생님 계실 거예요. 나 혼자 담당한 아이가 수백 명이에요. 걔네들이 말하는 걸 전부 인내심을 가지고 몇 시간씩 못 들어줘요, 어머니. 전부 다 두 갈씩이나 숨이 쌍관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할 때 또 하나 주의할 거, 요거는 제가 오늘 오셨으니까 아이가 이제 어느 학교에 입학하게 될지 1월 달만 돼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 학교 교과, 교화, 교목, 교훈 이런 것들 있죠? 그거 쫙 다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학교 1년 연간 커리큘럼 체크하시면서 그 학교를 졸업한 상대적으로 유명한 위인들 있죠? 특히 휘문고등학교처럼 막 고종이 이름 내려주고 이랬거든요. 여긴 역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는 김유정을 국어책에서 배웠지만 휘문고등학교 애들은 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그런 주요 인물들, 선생님 우리는 단대부고인데요. 땡 잡으셨어요. 왜요? 학교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사할 사람이 없어요. 요거 잘 추리셔서 아이 입학하고 나면 학교 사물함에 잘 넣어주세요. 아니 왜요? 어머니 하나 여쭤볼까요? 애들 수행평가 글쓰기 할 때, 말하기 할 때 처음에 여는 말이나 여는 글은 대부분 다 잘 써요. 나는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걸 과제로 제시받았다. 하다못해 이거라도 하면 돼요. 끝날 때 마무리 말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마무리 하나도 못 지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인 이것이 되는 방법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잖아요. 죄송한데 자기네 학교의 교훈, 교과, 그리고 인재상 이걸 알고 있는 애한테 감점 주는 학교는 어디도 없어요. 그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수행평가 대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제가 수행평가 노하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특강을 만드는 이유도요. 어머니 생각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학생이면 이 정도 머리는 있어야지. 그건 우리 때 얘기예요, 어머니. 얘네들은요,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코도 닦아줘야 되고요. 너무 죄송한데, 수건으로 얼굴도 다 닦아줘야 돼요, 어머니. 그래서 요거까지 감안해서 수행평가 너무 많이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통합사회 한국사 강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경 지식, 그리고 수행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아이들 내신에서는 관건이에요. 이걸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굳은 마음 먹고 이번 겨울에 아이들 일정을 잘 짜주셔야 2년 후에 아이가 어머니의 귀에 대고 검정고시 이렇게 외치는 괴로운 순간을 피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잠깐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면 여러 명의 교사, 이것도 주의할 부분인데 이건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할 거고요. 간단한 얘기 한 가지만 드릴게요. 어머니 지금 대치동에 있는 모든 통합사회가 다 1인 통합사회예요. 한 명이 다 해요. 근데 2년, 정확히 내년 겨울이에요. 2인 통합사회, 4인 통합사회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3 사탐 선생님들이 전부 통합사회밖에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내려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3학년 예비고일 통합사회는 1인이 하는 사람이 다 가르칠 거예요. 제가 지금 방학 때마다 1000명 넘어가죠. 어머니
어머, 반주원아, 너 이번에는 7반밖에 안 열어서 1000명이 안 되겠네? 거의 1000명 가까이 될 텐데요. 겨울방학이라는 건 12월, 1월, 2월 말하는 거죠. 어머니 저 2월까지 가르치면 뒤에 열리는 반이 더 있어가지고요. 저 보통 1500명까지 가요. 근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약간 경악할 숫자죠. 제가 되게 자신있게 말씀드리잖아요. 저 국영수보다 많아요. 지금 여기 제 친구가 한 명 와 있더라고요. 예, 모자 쓰고 가리면 안 보일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남자친구예요. 예, 사귄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부인하고도 친해요. 근데 저 친구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1등 자리 놓쳐본 적 없거든요. 학원에 나온 이후로. 근데 그거는 잘 가르쳐서도 있지만요. 적중도 잘 시켰고 무엇보다 시대 흐름을 잘 읽었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강좌가 뭔지 정확히 알아서 만들었거든요. 지금 어머니 보고 계시는 이 여러 명의 교사 왜 1인 체제밖에 안 되냐면 이래서 그래요. 지금 대학에요. 통합사회 전공학과가 없어요. 어머니.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만들어진 게 2018년 고등학교 1학년 신설됐거든요. 근데 없어요. 통합사회 학과가. 되게 이상하시죠? 아니 2015년부터 준비해서 2018년에 오픈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한테. 그러면 당연히 대학에도 신설해야지. 절대 대학의 통합사회 전공학과는 안 나와요. 어머니. 왜냐하면 이거 만들려면요. 윤리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학과, 지리교육학과 다 없애야 돼요. 그거 다 없애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결론 통합사회는 통합사회 전공자가 없어요. 그러면 학교는 전공이 아닌 과목 가르칠 수 있나요? 못 가르쳐요.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적은 학교가 통합사회 3분 정도 들어오시고요. 진짜 많은 학교가 5분까지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1단원, 2단원, 3단원 이런 식으로 10개 단원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연결되는 부분 어머니도 학교 다녀보셨죠? 1단원 쌤이 들어와요. 근데 3월달이 너무 바빠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2단원, 3단원 쌤이 가르쳐 주실 거야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단원, 3단원 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니네 배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죠? 대답이 없죠. 그리고 유일하게 하는 대답은 뭐죠, 어머니? 몰라요. 이거 했니? 몰라. 선생님한테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1년 내내 결석도 안 했고 지각도 안 했어요. 조퇴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배운 환상의 단원이 생겨요,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면 10개 단원이 전부 다 통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어머님한테 어머니 1학기 진도만 나가는 통합사회 1, 이 반이 생길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문제풀이 반이에요. 진도 나가는 반 생길 거예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제가 원래 뭐 해라 말아라 단적으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2학기 때 통합사회 2반이 생길 거예요. 이게 1단원부터 5단원이고요. 이게 6단원부터 10단원이에요. 많은 학원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겨울방학 때는 1학기 것만 하시고요. 아니 2학기 거는 여름방학 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여름방학 때 이거 열어요. 근데 그거는 마지못해 여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들한테 시간이 좀 넉넉히 있으면 밥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생선도 먹이고 야채도 먹이고 다 먹일 수 있죠.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애가 막 뛰어나가야 돼요. 그럼 어머니 뭐라고 하세요? 예, 굶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래도 이거 찬밥 이거 물에다 말아가지고 김치에다 한 숟갈만 먹자. 안 먹는 것보단 낫죠, 어머니? 이게 물에 말아서 김치랑 먹는 그 밥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드리냐면 제가 이거는 어머니한테 오늘 이걸 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애들이 배우는 10개 단원이거든요. 요거. 이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까지 배웠던 통합사의 9개 단원이에요. 자, 요거는 여기 보세요. 다 있어요, 어머니 거에. 지금 칠판 보시면 선생님 9개가 10개가 됐는데 달라진 게 하나밖에 없네요. 네. 1단원이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요. 내용 똑같아요. 2개로 쪼갰어요, 어머니. 주의할 게 뭐냐? 지금 보시는 거 위치가 많이 달라진 거 보이세요? 자, 위치는 많이 달라졌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 통합사회가 이 통합사회예요. 이거 작년까지는요, 어머니. 이게 하나의 통과목이었어요. 1, 2가 나뉘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통과목으로 통합사회가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제가 뭐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나예요. 국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관점, 행복에 대한 이론, 정의,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자연환경,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생활공간,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분의 도움, 그리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문화의 다양성과 글로벌,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2개는 인간이 행복하려면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그렇게 되어 있는 단원이에요. 이걸 단지
위치만 바꿔서 원투로 뽑은 거예요, 어머니. 결론은 뭐냐? 정말 1학기 것만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는 수행평가 애가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이걸 방학 때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전부 다 배운 애랑 하나도 안 배우거나 1단원부터 5단원까지 끝낸 애는요.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어머니. 당장 지금 보고 있는 인권보장과 헌법이 일로 내려왔잖아요, 어머니. 지금 여기 문화의 다양성이 있거든요. 지금 내년이 곰돌이 푸가 100주년 된대요, 어머니. 곰돌이 푸가. 근데 문제는 디즈니 저작권이 풀린 지 70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70년 지나가지고 디즈니 저작권이 풀렸어요. 작년부터 엄청나게 애들한테 많이 나오는 수행평가가 뭐냐면 디즈니 저작권이 풀렸더니만 나쁜 어른들이 곰돌이 푸하고 미키마우스를 가지고 연쇄살인마 막 이런 걸로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돈을 내고 봐가지고요. 겁나 많이 팔렸대요. 그럼 과연 이 부분 어떻게 막아야 될까? 아니 막지 말아야 될까? 애들한테 곰돌이 푸가 살인을 하는 건 정말 제대로 된 영향을 줄까? 이거 전부 죄송하지만 여기서 물어봐요, 어머니. 근데 단어는 여기랑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돈을 버는데 과연 그 돈을 버는 게 정의롭냐? 그건 여기랑 연결되잖아요. 죄송하지만 2학기 부분 없이 1학기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어머님들은 원투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원투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로 묶여있는 거예요. 수행평가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제가 1년을 반드시 겨울에 끝내라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숨어 있는데요. 어머니 이렇게 보시면 딱 봐도 야 이건 어렵겠다 하는 게 여기 있으시죠. 인권보장과 헌법 어려워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5대 기능,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 심판 이런 거 다 구분해야 되고요. 심지어 헌법소원 심판은 개인 피해자가 해야 되고요. 위헌법률심사는 법원에서만 제청할 수 있다는 걸 애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정의와 불평등이죠. 이거 어머니 맥킨타이어부터 시작해서 마이클 샌델까지 학자가 8명 튀어나와요. 이거 수행평가 완전 빈출단원이죠. 거기다 지금 보는 거 경제단원이에요. 너무 많이 어렵죠. 저 심지어 이 경제는요. 이번에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문제만 풀어요. 심화 문제. 그 반 여기를 하나 까뜩 마감해서 진행했거든요. 상위 30% 평균이 72점이 안 나와요. 어머니. 어려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전부 2학기예요. 자, 어머니 대답해 보세요. 어느 학기가 훨씬 짧죠? 2학기는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추석 연휴 끼어 있죠? 재량 휴일 엄청 많죠? 2학기 빛의 속도인데 지금 보는 세 단원이 제일 무거운 애들이 전부 2학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신만 할 땐 상관없는데 이걸로 애들 수능 봐야 돼요, 어머니. 정말로 이거 한 번으로 될까요? 한 번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중학교 3학년 겨울에 이거 전부 다 가르치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 복습하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6, 7, 8단원만. 실제로 이번 여름에 제가 열었던 2학기 대비반 어떻게 열었냐면 6, 7, 8단원 3개만 묶어가지고 3반 열었거든요. 각각 120명씩 마감해서 3반 수업했어요. 이거는 그때 듣고 2학기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듣고 심화한 걸 복습을 하라고 열어준 거지 그때 처음 해가지고는 죄송한데 점수가 안 나와요, 어머니. 그 정도로 심화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잊지 마셔야 될 건 지풀고사는 상관없지만 수행평가는 10개 단원이 다 연결이 돼야 제대로 된 수행평가가 된다는 거. 그것만 어머니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학원 갔는데 1학기랑 2학기를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설명하는 학원이 있다. 그럼 죄송한데 그 상담실장님이나 학원은요. 통합사에 대한 이해도가 빵인 거예요. 이 과목은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뒤쪽 요거는 요점만 정리할게요, 어머니.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어머니 오늘 오셨으니까 3년 동안 걸 다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아이가 1학년 올라가서 빠른 학교는 여름방학 전에 벌써 7월 달에 물어볼 거고요. 조금 늦은 학교는 9월 달에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11월이에요. 그때 정하고 나면 대부분 못 바꿔요. 왜냐하면 학교가 교과서를 주문하는 게 끝나버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로마 문자 10개 있죠. 이 로마 문자 10개가 통합사의 10개 단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거 지금 동그랗게 돼 있는 까만 열매 있죠. 걔가 일반 선택이고요. 지금 연두색으로 돼 있는 네모가 진로 선택. 그 다음 점선으로 돼 있는 애가 융합 선택이에요. 어머, 근데 이게 뭐니? 자, 아이가 2학년, 3학년 가면 선택 과목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야지 애가 내신을 받고 대학을 가요, 어머니. 물론 수능 과목은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그냥 내신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하지만 내신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고르게 되느냐? 이렇게 고르게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거 잡다구리한 설명 건너뛰고 이게 지금 숙명여고거든요. 자, 실제로 숙명여고에 대해 사례를 보시면 어쨌든 대학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국영수에서 필수 과목은 뺐어요. 필수 과목 빼고 선택 과목 중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24학점을 선택하라고 해놨거든요. 그중에 만약 사회과 관련된 걸로 전부 다 하겠다. 18학점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 관련된 과목을 빵학점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이과니까 사회 관련된 건 빵학점을 할 거야. 그건 불가능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걸 빵학점 하면 얘 뭐 해야 되냐면요. 말도 안 되는 거 해야 돼요, 어머니. 프랑스 언어와 문학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면 역시나 필수 과목 빼고 선택 과목 24학점 중에 사회과로만 가득 채웠을 때 21학점까지 가능해요. 자, 그러면 단대국어 볼게요. 고교 학점제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달라요, 어머니. 얘네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필수 과목을 빼면 총 30학점을 채워야 되는데 그중에 사회과로만 꽉꽉 눌러도 27학점이 가능해요. 빵개도 물론 가능하죠. 근데 빵개하면 제때 고등학교 졸업이 불가능해요. 선택과 과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얘네는 3학년 가면 24. 그러니까 학점이 2학년 때 훨씬 더 많이 취득을 하게 돼 있죠. 그게 단대국어는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학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대국어는 수능 준비할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기 때문에 고3 때 선택 과목 개수를 조금 줄이고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을 많이 늘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죠, 어찌 보면. 근데 이것도 가득 채웠을 때 24학점까지 전부 사회로 채울 수 있잖아요. 이거 아이들 나중에 학교 가면 이런 표를 줘요. 근데 여기 보면 그룹핑이 돼 있어요, 어머니. 그룹핑 돼 있는 것 중에 3개 택해라. 이렇게 그룹핑 돼 있는 거에서 하나 택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학교가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 가이드라인 안 주면 폐반되는 과목이 속출해요. 그 다음에 애가 들어갔는데 폐반이 안 되는데 2명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2명 다 1등급이라고 좋아할 일일까요? 거꾸로 한 놈이 1등급이고 한 놈이 5등급인 거예요, 어머니. 사태 심란하잖아요. 결론은 이거에 맞춰서 메꿔내려면 아이는 사탕 과목 선택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뭐죠? 이거 전부 통합사회에서부터 피어난 열매잖아요. 결국 통합사회를 하나도 안 하네, 못한 애가 지금 보는 선택 과목을 잘할 가능성이 없고 우리 아이는 최소한 이 선택 과목에서 2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무리 못해도 15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돼요. 그걸 전부 버리실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왜 통합사회 강조드리는지 아실 거예요.